그러면 뭐 지금부터 좀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. 기존에 한 저희가 10개 정도의 질문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. 그걸 보고 조금 한 4가지 정도 제가 추려서 이제 질문을 좀 드릴 텐데, 음, 첫 번째 질문은 저부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푸딩 씨, 임신하고 나서 우리 남편이 달라진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남편이 좀, 책임감이 좀 더 생기고, 좀 더 가정적으로 변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오, 되게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요. 사실 뭐 바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지만 우리 규토님 대답까지 듣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규토님, 임신하고 나서 본인이 달라진 점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.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. 이제 저도 아내가 말씀했듯이 이제 책임감이 좀 생긴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뭔가 아내가 거동도 점점 힘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내의 심부름을 좀 더 이제 충실하게 이행을 하려는 편이 됐지 않았나. 예를 들어서 이제 편의점에 뭘 사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저거 갖고 와 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. 그리고 사실 아내가 막 그 이제 짐을 들어주려고 그러면 이제 본인이 그냥 들으려고 하는 이제 경향이 좀 있거든. 좀 자립심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이제 제가 좀 심부름을 잘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저 한 가지 좀, 지금 규또님이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마치 제가 엄청나게 많이 시키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, 그러니까, 저는 아니요. 사실 별로 뭘 요구한 적이 별로 없고요. 제가 웬만하면은 정말 피곤하지 않는 이상 많이 저도 챙겨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안 그래도 푸딩님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규토님이 저 대답을 하면서 책임감이라는 본인이 내가 달라진 점은 책임감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뭐 편의점 가서 뭘 사오기도 했고 우리 뭐 푸딩님이 어려우면 들어주기도 했고 이거는 책임감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인데 그러면 아니 임신하기 전에는 안 사다 주셨나? 좀 이제 그게 좀 빈도수가 좀 마음에 우러러 나오는 그런 것도 있고,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회식도 많이 줄였고, 이제 약속도 많이 줄였고, 이제 뭐 이런 것도 좀 그 연장선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. 규토님의 책임감. 그때 그렇긴 합니다. 저희가 아는 우리 또 규토님은 사람을 참 좋아해서 사실 이제 거절을 좀 잘 못하는 스타일이신데,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제 또 임신을 하고 나서는 또 그런 약속을 좀 많이 줄였다. 본인의 의지로. 그 말씀이신 거죠? 그럼요. 맞죠, 푸딩님? 네, 좀 이제 술자리를 가더라도 술을 그렇게까지 많이 안 마시 좀 오, 절제를 하고 집에 좀 더 일찍 오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는 게 느껴지고요. 그리고 좀 저희가 좀 남편이 달라졌다기보단 저희 둘 다 아이 하나의 이제 생명을 키워야 된다는 생각에 좀 돈도 더 절약을 좀 더 많이 하고 이제 원래는 저희가 저희 지역에서는 별로 이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지방이다 보니까 별로 없어서 집을 살 생각이 원래 없었거든요. 근데 이제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. 이런 책임감? 아이를 더 잘 키워야겠다. 이런 부모로서의 책임감? 이런 생각이 많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죠. 사실 맞아요. 새 생명을 가진다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달라진 점이라고 하고는 우리 이 새 생명이 나오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들도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나도 처음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지? 항상 조심하고 내 와이프가 먼저가 돼야 되고 남편과 서로 이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 같은데 뭐 다 잘 하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뭐 가볍게 뭐 책임감 맞습니다. 네, 지금부터는 좀 다를 겁니다. 두 번째 질문은 큐이님이 주시죠. 네,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. 육아를 하면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일 수 있고, 이제 또 개인적으로도 정말 궁금한 부분인데요. 이제 그 규떠님께서도 이제 되게 개성이 강하신 분인데, 혹시 규떠님께서 이제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 앞에서 절대 하지 않았으면 하는 행동이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. 본인 행동이죠, 본인의 네. 행동.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본인이 이제 이런 거를 조심히 해야겠다 이런 말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푸딩님께서는 교수님을 지켜봤을 때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싶은 게 있으면은 그걸 말씀해 주시죠.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, 저는 이제 부모가 처음 보긴 하지만, 이제 저희 아버지도 그랬고, 약간
이제 가장으로서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지 않다. 사실 제가 이제 그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아내한테는 좀 애교도 있고 한 편이거든요. 이제 그렇지만 이제 강인한 가장으로서 우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뭐 그 외에 어떤 다양한 약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겠죠. 어디에 막 쪄가지고 막 하거나 이제 약간 이런 모습들은 좀 안 보여주고 싶다는 게 이제 제 목표입니다. 일단 그 푸딩님 얘기까지 듣고 이제 좀 질문을 이어가도록 해볼게요. 푸딩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이제 아이 앞에서 막 어디 회식 갔다 와서 막 과음하고 와가지고 주사 부리고 이런 거를 절대 안 보여줬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뭔가 이제 뭔가 폭력적인 말이라든지 행동 원래도 안 하긴 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는 것들?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. 그러면은, 이제 교수님께서 그러면은 그 평상시에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술을 제외하고는 문제가 없는 거네요? 근데 저는 사실 규또님이랑 결혼하기 전에도 가장 고민이었던 게 술이었고, 그래서 그 술만 괜찮다면 딱히 뭐 애한테 안 보여줬으면 좋겠는 행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그거 있잖아요. 선생님. 저희 둘이서는 이제 집에서 은어를 많이 씁니다. 저희 둘만 아는 은어들. 이제 사실 저희 아이 태명도 그렇고, 제가 이제 막 특정 용어를 막 바꿔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를 되게 즐기거든요. 왜냐면은 아내가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이제 킹받아 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좀 즐기는데, 나중에 이제 푸딩님이 걱정하시더라고요. 아이가 막 이 유치원에서 이제 뭐 알 수 없는 외계어 같은 것들을 이제 전파시켜서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 이런 거 무슨 집에서 무슨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?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을 좀 우려하는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건 어때요, 푸딩님? 근데 그거를 제가 가끔 진짜 킹받아서 하지 말라고 해도 제 반응을 즐기는지 계속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뭐 어쩔 수 없죠. 뭐 애가 따라하면 그건 냅둬야죠. 뭐. 그러면 이거 뭐야? 교토님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이걸 계속 듣고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. 큐이님 말씀 들어봤을 때 저는 진짜 이리 와봐라는 말을 했다고 했을 때 진짜 충격적이었는데 네, 두 분도 조금 되게 아기는 항상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있다. 네,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. 그 규또님께서 이제 앞선 이제 얘기해서 이제 가정적으로 변해서 이제 뭐 술자리를 줄였다고 얘기를 했는데, 그럼 이제 앞으로 이거는 평생 이제 이 정도의 빈도거나 더 줄이거나 하시겠네요? 규또님께서 가진 술자리에 대한 빈도가? 저는 이제 거의 결제 없이는 이제 나가는 일이 없고요. 예, 보통 이제 아마 큐이님, 뭐, 호야님 두 분 다 이제 기혼자시니까 공감하실지도 모르겠지만, 보통은 이제 일주일 전에 이제 결제를 받는 게, 이제 상식적이고 매너다. 이렇게 이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. 알아서 했군요. 그렇죠, 교토님, 알아서 잘하는 전 거죠. 이제 그 알아서 얘기에 잘해요. 좀 궁금한 게, 이제 사실 허락을 구하면은 웬만하면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. 이게 맞아요. 이게 핵심이에요. 묻는 이유는 가고 그건 싶다는 거야. 맞아요. 가고 싶다는 갑자기 거야. 이제 나 맞아요. 다음 주에 술자리 갈 거야. 뭐 언제 갈 건데 괜찮아? 라고 물어봤을 때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고, 이제 그래서 뭐 규또님이 이제 이렇게 허락을 구하는 빈도도 이제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죠. 어떻게 보면은. 애시당초 근데 허락을 구하는 빈도수도 막 현저히 지금 적습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는. 푸딩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. 푸딩님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그래서 진짜요? 이제 저는 이제 네. 얘기했던 게, 이 빈도를 그렇게 유지를 할 의사가 있느냐에 대한 거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. 아니면 더 줄이거나. 당연히 이제, 여기서 더 줄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, 이제, 근데 아마 육아휴직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. 예. 왜냐면 이제 회식이 저희 사실 대부분의 약속이 지금 회식 아니면은 뭐 결혼식, 이런 거고, 그 외의 약속은 거의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수준이라서, 예.
그렇지 않을까, 더 줄여 나가지 않을까, 복직하기 전까지는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좋습니다. 사실 뭐 이제 두 번째 질문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, 푸딩님, 그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뭐 주사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, 혹시 이런 주사는 어떤가요? 교토님 이제 술을 먹고 왔는데, 푸딩님한테 뭐 사랑한다, 막 되게 애정 표현들 있잖아요. 뭐 그런 주사는 또 애기가 봤을 때는 너무 예쁜 주사가 아닐까요? 어떠세요? 그런 주사는? 아, 그런 주사면 괜찮아요. 그런 주사는 괜찮아요. 푸딩님, 괜찮으시구나. 제가 하나 알려드렸습니다. 그런 주사 괜찮답니다. 사실 저는 이제 그 들으면은 평소에나 하지 왜 술 먹고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. 제가. 아이고, 평상시에도 잘하시고, 뭐, 술 먹고 잘하면 좋은데, 네. 그러면 세 번째 질문도 바로 이어갈 텐데요. 이 세 번째 질문도 어떻게 큐이님이 한번 부탁드립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. 이제 그 푸딩님이 생각하셨을 때, 이제 교토님께서 이제 제일 하기 싫어하는 집안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 화장실 청소를 정말 안 해요. 이거는 남편이 해야죠. 아니,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줬어요. 이렇게 하면 된다. 근데 그래도 잘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한 번도 한 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거의. 제가 알기로 우리 교토님도 화장실 청소 되게 잘 안 모르겠어요. 해요. 알겠습니다. 안 합니다. 안 합니다. 이제 교토님도 자취 경력이 꽤나 되셨을 건데, 이제 뭐, 그러니까요. 교토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긴 하네요. 저는 사실 그 화장실 청소 또 할 땐 하는데, 제가 이제 화장실에 대한 그 청결 개념보다, 제가 소지한 청결 개념보다 이제 아내가 좀 더 이제 그 높은 수준의 청결 개념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보통 이제 저도 한 번도 안 하진 않았습니다. 저도 이제 샤워할 때마다 이제 좀 지저분하다고 느끼면 이제 슥슥슥 이게 있거든요. 밀대가, 긴 밀대가. 그걸로 이제 뭐 사실 엄청 깨끗하게 하진 않고 이제 한 번씩 슥슥 하는데, 이제 그것보다도 아내가 먼저 완전 대청소를 해버리는 케이스들이 좀 많아가지고, 이제 사실 저는 인정합니다. 제 화장실 청소는 대부분 거의 안 근데 했다. 여기서 뭔가 하나 잘못된 게 뭐냐면 긴 밀대로 화장실을 청소하고 쓱싹쓱싹 한다고 화장실 청소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. 해본 사람들, 맞죠? 해본 맞습니다. 사람들은 맞습니다. 다 알아요. 긴 인정합니다. 밀대로 화장실을 청소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잘못됐고요. 그리고 사실 뭐 그리고 여기서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제일 하기 싫은 집안일은 그러면 화장실 청소가 맞나요? 아닌가요? 아니면 다른 게 있나요? 맞는 것 같아요. 화장실 청소를 그래. 제일 귀찮고 이제 하기 근데 싫어합니다. 저도 궁금한 게 생겼어요, 갑자기. 그 이제 규토님, 띵기님이랑 좀 사셨잖아요. 혹시 그때 화장실 청소는 누가 했는지, 어떻게 했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. 그때 당시에는, 그때도 이제 띵씨가 조금 더 이제 화장실에 대한 청결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. 한 6대4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그때 당시에는. 남자 살 때랑 남자 살 때랑 이제 확연히 다르거든요. 화장실의 청결도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오염되는 수준. 아시겠지만 이제 아무튼 다릅니다. 예. 근데 저는 불만이 없어요. 어머, 불만이 없어요? 네, 왜냐면 교토님이 화장실 청소를 잘 안 하려 하지만 근데 나머지를 다 잘해요. 그것만 잘 안 하지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엄청 잘 치우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불만이 없습니다. 진짜요? 제가 아는 교토님이 아닌가 봐요. 결혼 후에 와. 교토님은 진짜 그 당시 이제 제가 생각보다 이제 정리정돈 이쪽에 강합니다. 정리정돈이요? 교토님이랑 이제 띵이님 집을 가봤어야 됐는데. 예. 사실 큐님과 저는 뭐 많이 아는데 되게 역시 사람은 그리고 또 남자는 또 결혼하면 많이 바뀌나 봐요. 어른이 되어 가는가 봅니다. 저희가 모르는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사실 우리 푸딩님을 모신 이유가 우리 또 규토님을 폭로하길 바라면서 제가 좀 모집한 것도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 또 규토님이 또 잘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우리 푸딩님, 규토님 지금까지 어떻게 할만하신가요? 이제 마지막 질문 남았는데. 네. 예, 괜찮습니다. 가시죠. 좋습니다. 네. 생각보다 규토님이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놀랍기는 합니다만 마지막 질문입니다. 우리 남편이 제일 이해 안 되는 소비가 뭘까요?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. 규토님, 본인이 생각했을 때
와이프분이 제일 이해 못할 것 같은, 그 이해 못했던 뭐 경험이 있으실까요? 본인의 소비에 대해서. 사실은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이제 로또를 삽니다. 근데 이제 아내의 투자 철학에 로또는 사실 음, 없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이제 아까워 하시더라고요. 이제 사실 이번 주에도 로또를 샀는데 오늘 제가 딱 맞춰보니까 10,000원이 딱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두 개가 딱 당첨이 되면서 1등을 위해서 필요한 숫자가 한 장에 다 있더라고요. 그래서 와 이거 조금만 이렇게 했으면 이거 1등이다 이 얘기를 또 했는데 이제 뭐 당시에는 이제 그러네 하고 이제 하셨는데 뭐 실제 속내가 어땠는지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좀 네. 궁금하네요. 사실 뭐 푸딩 씨한테 여쭤보기 전에 뭐 10,000원을 버신 건 알겠습니다. 그럼 얼마치를 사셨는데 10,000원을 버신 거죠? 보통 살 때 10,000원어치 삽니다. 그럼 10,000원을 사서 10,000원을 잘 예, 알겠습니다. 10,000원 본전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걸로 또 재투자 들어가야죠. 알겠습니다. 방금 10,000원에 10,000원을 샀다고 하셨는데 푸딩 씨가 웃었습니다. 그 내용은 좀 이따 듣도록 하고요. 푸딩 씨 어떠신가요? 뭐 지금 교토님은 뭐 로또라고 하셨는데 푸딩님 생각하시는 제일 이해 못하는 남편의 소비가 있을까요? 저는 사실 남편이 진짜 소비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, 제가 옆에서 원래는 좀 많이 소비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, 막상 같이 살아보니까 굉장히 소비를 안 하더라고요. 그리고 로또가 그거 하나 사가지고 그 일주일에 그 기대를 하면서 뭐 약간 희망이 생긴대요. 그래서 그냥 조금 이해해주게 됐어요, 그냥. 그 로또 사는 것도. 근데 10,000원어치 사는진 몰랐어요. 전 그 5,000원어치 사는 줄 알았는데, 10,000원은 좀 아니, 과한 매주 것 사는 게 같아요. 아니니까. 좀 네. 과한 것 같죠. 네. 2, 그쵸. 3주에 한 번씩 삽니다. 2, 아, 3주에 2, 한 번씩. 3주요? 아, 알겠습니다. 예, 요즘에 예. 국내장이 얼마나 뜨거운데 그 5,000원을 그 10,000원을 그렇게 소비하시다니. 아, 어차피 투자는 따로 하니까요.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방금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아는 푸딩 씨는 좀 투자에 좀 관심이 많으시고 지금도 많이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질문을 꽂았던 거랑 좀 답변이 좀 틀린 것 같아서 진짜 푸딩님이 처음에 연애했을 때 진짜 요거는 조금 말도 안 되는 소비다라고 생각하셨던 게 있나요, 혹시? 일단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좀 약속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. 제가 기억하기로는. 근데 이제 뭐 특히 술 약속 이런 거 생기면은 사실 은근히 돈 많이 쓰거든요. 그래서 술 약속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근데 지금 많이 줄여가지고 그래서 딱히 소비를 안 합니다. 그리고 그게 있었죠. 그 푸딩님. 저희 연애 초창기 때는 제가 이제 거의 가보지 않던 해외여행을 한 달에 2번인가 간 적이 있습니다. 그때, 아, 예. 그때 맞아요. 이제, 오빠 벌이에 이게 해외여행 2번 나가는 건 좀 아니지 않아? 이 말씀을 또 하셨던 제 기억이 나네요. 문득. 요즘에는 잘 안 나가니까. 아, 네, 푸딩님이 얼마나 남편을 아꼈으면 이런 재밌는 에피소드를 말씀 안 하셨나. 그쵸? 저희 제가 재산을 살짝 걱정해 주셔서. 망각했습니다, 그거는. 근데 생각해보면 규토님은 진짜 해외를 거의 안 나가시거든요. 근데 공교롭게 그날에 두 번 저는 거의 안 나가셨네요. 나갔죠. 그러니까요. 그때가 딱 그 부모님 일본 여행이랑 겹쳐가지고 2번 나가게 됐습니다. 잘 알겠습니다. 네,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부부를 모시고 한번 대화를 나눠봤는데요. 질문들은 남편 본인이 얼마나 본인을 잘 알고 있는지, 와이프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는지, 이제 알아가는 좀 자아 성찰의 시간을 가지려고 저희가 했는데, 자아 성찰은 좀 안 된 것 같아요. 우리 교토님, 어떠셨나요? 저는 솔직하게 이제 답을 했기 때문에 속이 후련하고요. 이제 뭐,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저희 이제 푸딩님과 이제 의견의 충돌이 없다는 점이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는 사실 이 질문들을 했을 때 좀 예상했던 답변들이 조금 안 나와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푸딩님이 우리 남편을 많이 사랑하셔서 조금 우리 교토님을 좀 많이 지켜주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우리 큐님은 좀 어떠셨나요? 이런 거? 좀 규토님을 이제 생각하는 이제 푸딩님의 생각도 좀 많이 들을 수 있었고, 이제 아까 말씀대로, 생각보다 이제 규토님이 푸딩님한테 잘하고 있구나.
오히려 어, 이렇게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. 어떤 생각을 하셨던 거죠? 저희 또 가온 시간이 있잖아요. 또 이제. 그렇죠. 그렇죠. 근데, 뭐, 푸딩님이 이제 처음에 우리 교토님의 모습을 아셨으면 아마 더 좋아하실 만한 모습이 참 많았어요. 지금은 너무 어른스러워져서 그러지, 예전에는 아까 뭐 애교 없다고 했는데, 뭐 저희 남자들한테도 애교를 너무 많이 부렸던 게 교토님이셔가지고, 정말 제가 그랬나요? 저희는 지금 놀랐습니다. 애교 예. 없길 이제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. 딸한테 더 위험 있는 이제 모습을 저만 그렇게 보이겠다는 생각했군요. 네. 제가 봤을 때 애기가 태어나도 정말 친구 같은 아빠가 되지 않을까 조금 생각이 듭니다. 이거 나쁜 게 아니에요, 절대. 그렇죠. 좋죠. 그게 또 잘 어울립니다. 교토님, 억지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. 알겠습니다. 고민해 보겠습니다. 우리 이제 푸딩 씨가 이제 처음 와서 조금 긴장을 풀고자 저희가 이런 시간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. 이제 좀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